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사회 계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과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문과의 이제 대표 계열들이 나오겠는데요. 이 입시에서 일단은 문과 친구들이라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입시의 측면이니까 논외로 하고, 자, 사회 계열 한번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학과네요. 자, 경제학과인데 이제 경영학과도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경상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문과 최상위 학과잖아요. 경영 경제를 이제 원하는 친구들. 음, 대표적으로 이제 경상 계열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이러한 쪽 기업처라든가 세무사, 회계사 이제 이런 쪽 가는데요. 공부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고 방대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경제학과 들어가면요. 경찰계열 들어가면 이제 경제학 입문이라든가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통계학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경상계열도 이제 문과 쪽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못하면 어떻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선순위 봐보면요. 수학 과목이 일단은 대부분 다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경상계열 특히 경제학과,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학과가 사실은 조금 더 하고요. 이제 심하면은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미적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잠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 제가 경상계열을 들어가고 싶은데 설명회 같은 데 다녀오다 보니까 미적분을 조금 이수를 좀 해야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위권, 이제 최상위권 대학이라든가 내가 수학 능력이 좀 있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 문과생들은 미적분을 한번 들어라 라고 권유를 한번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을 들은 아이들도 있고, 문과 쪽인, 이제 외고 쪽에서도 이제 미적분이 개설된 학교도 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미적분을 들어갔고 과목 성적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과 아이들 대비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입학사정관이 평가할 때 그런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요 미적분을 듣는다 그래서 치명타를 입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수를 안 할 거는 같은데 내가 수학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거 1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공부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대상이 지금 1학년들을 학생으로 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이러한 내용은 좀 나중에 공부를 하고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별로 조금씩 경제학 이론이 조금 달라져요. 1930년대.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 그다음에 정부 주도의 이제 계획이 들어오고 그다음 그러다 보면 이제 고전주의 학파에 대한 이러한 여러 이제 경제 정책가들 케인즈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용어. 예를 들어 이제 한계 비용이라든가 매몰 비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제 용어들이 있어요. 이러한 게 준비가 돼야지 이제 2학년, 3학년 때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 아까 컴퓨터나 인공지능학과처럼 컴퓨터 언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경영 경제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용어들이.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책을 한번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끝내는 경제학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하루 만에 끝내는 경제학 노트. 경상 계열을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다양한 그래프도 있고요. 어, 독과점에 관한 그래프, 그 그래프의 변동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 키워드 보시면은 알고리즘 단합. 이거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러한 용어인데 최저임금, 윤리적 소비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러한 소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수학이 먼저 나왔죠. 물론 사회 과목의 경제라든가 사회문학 이런 거 문과생이라면 당연히 이수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학과.
자, 그 다음에 광고홍보학과예요. 광고홍보학과. 음, 잠시만요. 왜 그러지? 자, 사회계열에서 두 번째 광고홍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다음에는 광고홍보학과입니다. 최근에 문과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학과 중에는 이 광고홍보학과라든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제 이러한 과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아이들 쪽 보면요. 아이들이 탐구한 내용이나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이게 광고 홍보 학과인지 그냥 다 내용이 사실은 비슷해요. 다 대부분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선전 이런 거 내용 분석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광고 홍보학과라든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 메시지를 좀 먼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아이들은 잠시만요. 네, 1학년 때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이 매체 전략론이라는 걸 아이들이 나중에 전공 과목에 있어요. 광고 홍보학과라든가 이런 가게 되면은 미디어라든가 이런 거. 왜 그러냐면은 이 광고 홍보든 매체 홍보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매체에 따른 전략이 다 다릅니다. 매체에 따른. 그럼 이제 매체에 따른 매체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제 느낌이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음성 언어라든가 문자 언어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전달 과정을 주는지 또 과거에는 이제 독서, 즉 책이 이제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SNS라든가 TV라든가 다양한 이제 매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매체에 따른 어떠한 전략을 짤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영화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체잖아요. 근데 과거의 영화는 이제 시각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화관을 간다 보면은 이제 움직이는 영화관도 있잖아. 이제 4D. 우리의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 온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어,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전략 역시 좀 다양화되는 것 같고요. 그냥 이러한 광고 기획 같은 거, 그런 이제 본연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올 수 있겠죠. 광고 홍보학과 간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것도 좀 공부를 해볼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홍보학과는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저 집단 또는 저 사람을 내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사소통의 역량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 선택에서 어떻게 중요하다면 독서와 문학이라든가 화법과 좀 국어 과목에 대한 선택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 과목의 루트를 좀 따라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학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회학과. 우리 원장님들이나 학생들 사회학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사회학과 그러면은 사회 문화에 따른 어떠한 변화, 양상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 과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사회학과는 결국에는 뭐냐면요.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거. 이제 이러한 게 어떤 주된 포인트인데, 음, 객관적인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과목이 오히려 더 확률과 통계라든가 이제 이러한 것이 조금 더, 어, 어, 중요한 과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세부 과목 선택 과목의 우선순위가 이게 사회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확률과 통계. 왜 그러냐면은 사회학과로 공부할 때 이러한 사회 조사의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 통계학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확률과 통계 과목이
오히려 주제하고 괜찮고 다양한 과목을 탐구할 수 있는 수학 과제 탐구 역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회학과는 사회 조사에 대한 분석 능력을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회 조사에 대한 분석 방법들은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하는 거, 델파이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어디 의견 수렴을 하거나 사회 조사를 분석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계열 분석, 이러한 내용 많이 아이들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학이라든가 사회는 과거 그다음에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 사상의 이제 흐름 이러한 내용이 이제 있을 수 있겠네요. 사회학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사상적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다 이제 관련이 좀 있다 그래. 이 소금법 같은 거. 소금법이 뭔지 이제 아이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소금법을 다룬 아이가 있었어요. 소금법을. 어, 이제 민주주의랑 좀 관련이 좀 있고 민주주의랑 관련이 있나?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지 지배할 때 그들이 이제 인도인 스스로 이제 소금에 대한 채취를 좀 금지했고 경제적 착취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저항 운동이 좀 일어났고 근대화로 이룩하는 이러한 시점에 사회 사상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회 사상의 흐름, 우리나라는 어떻게 농민들이 의식이 성장을 했고, 그다음 오늘날에는 어떻게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통사적인 흐름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게 바로 사회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아닌가 이런 거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렌츠 곡선이요 경제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학과에서도 충분히 쓰이고요. 다문화 가정 최근에 어, 문화의 유입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전과 다른 결과를 아이들이 공부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심리학과입니다. 심리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학과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심리학과 컷이 문과 상당히 높거든요. 심리학과. 아, 심리학과는 너무 폭이 커요, 사실은. 이 교육 심리도 있고요. 범죄 심리도 있고요. 이 산업 심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으로 가면 이제 아동 이제 발달 심리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력적으로 어떤 부분의 심리를 원할지 아직은 결정이 안 서 있다 그러면은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넓게 한번 가보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심리학과의 특징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라든가 어떠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심리학과를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네요. 심리학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나오네요. 심리학 연구 방법론. 굉장히 많은 심리학 연구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 어떠한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그 현상을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험주의에 의한 방법론이겠죠. 경험주의에 의한. 그로 인해서 주관적 의식을 배제하고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을 찾아서 그것을 계량화하는 그런 과학적 연구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심리학 연구 방법론 중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해볼 만한 이런 거 말고는 또 이제 관찰법. 관찰법이 가장 편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찰을 하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이러한 걸 또래 아이들끼리 좀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조사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성격 심리 같은 거 이제 아이들이 흔히 하는 거. 이제 또래 멘토, 또래 상담 심리 이제 이런 게 많이 이제 과거에 좀 있었는데 이런 게 있고요. 현대 사회로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취업 안 하고 비취업 인구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 이제 이런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제 현대 사회로 갈수록 복잡해지다 보니까 왜 이럴까? 현대 사회로 갈수록 미래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회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을 계량화시키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연구가 좀 강하겠고 확률과 통계 쪽이 그다음에 이제 독서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사회 문화 이러한 내용이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이게 팬덤 문화 같은 거, 이 아이들 팬덤 문화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우리 케이팝 이런 팬덤. 근데 사실은 이거를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 내용 안에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전공 과목 안에서. 젠더 갈등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개인과 개인의 갈등, 사회와 사회의 갈등, 사회와 개인의 갈등. 이러한 심리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좀 있고요. 학교?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의 소비 심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탐구를 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아까 사회형 연구 방법에서 어, 설문지 조사 방법이라든가 델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조금씩 범위를 추려나가서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 시간에 의미 있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겠죠. 행정학과입니다. 행정학과. 보통 행정학과 가면 뭐 하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 공무원 해야죠.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행정학과는 굳이 공무원은 행정학과를 가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만 이제 전문 행정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좀 의미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선생님, 저 할 거 없으니까 공무원 할게요. 나중에 행정학과 갈게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은 이 친구 행정에 적합한 아이구나,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저 갈 게 없는데요. 저 문과인데 뭐 해요? 그럼 공무원이나 할까요? 라고 하고 행정학과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게 행정이 뭐냐라고 먼저 좀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이 행정이 뭔지를 대답을 못 해요. 행정은 사실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좀 이렇게 있고 오늘날의 행정 다 다양하게 이제 접목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2학년 때 지방행정이라든가,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이제 관료제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조금 학생의 역량이 조금 드러나게끔 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하고 뛸 수 없는 게 사실은 있어요. 이것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에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 저는 정치하고 행정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라 그래요, 1학년 때. 정치하고 행정은, 유사한 측면이,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을, 같게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부할 게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여기 선택 과목 내용을 보면은 이 확률과 통계 이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사회 과목이 아니고 대부분 다 수학 확률과 통계잖아요. 사회계열이다 보니까. 물론 이거 정치와 법 당연히 중요하겠죠. 오늘날 과거와 그다음에 오늘날의 행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미래의 행정도 예측을 해야 되고 그것을 계량화시키고 다른 나라의 행정과 우리나라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는 이제 비교 행정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런 확률과 통계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확률과 통계가 좀 먼저 나온 것 같고요. 행정학과 가는 친구들한테 이게 다양한 이러한 추천, 이런 목민심서 이러한 뭐 출산 정책, 이건 하나의 소재일 뿐이에요.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는 활동을 좀 해보고 그 안에서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하고 환경하고 영향을 주고 받을까 안 받을까?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이러한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시기 전쟁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을 했지? 그때 비교 모태로 삼은 나라가 어디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 행정이 이제 비교 행정 쪽이고요. 자, 그다음에 평등 쪽도 접근할 수 있어요. 이제 아이들 얘기하는 평등 쪽.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공 복리를 일단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수평적인 평등이냐, 수식적인 평등이냐, 무엇이 옳고 그름이냐, 아니면 때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관료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럼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하면은 괜찮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은 요 상태 들어가면 일단 평타는 칩니다. 이 공공관리론 들어가면은 사실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공공관리론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팀제 조직, 에드호크라시스 이거 전부 다 행정학 용어예요, 사실은. 자, 정치외교학과예요. 정치외교학과, 사회계열 중에 하나인데 어떤 과목이 우선시 될까? 일단 뒤에 걸 보지 말고 정치외교학과. 행정 수학보다는 일단은 언어 쪽이 일단은 맞겠죠. 정치 외교니까. 음, 이게 외교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래갖고 꼭 영어 쪽은 아니고 이제 정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선택 과목을 좀 먼저 보면은 이 영어 과목이 좀 먼저 나오고요. 이게 독서 무시할 수 없겠죠.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겪어볼 수는 없고 다른 나라의 정치적 상황, 그때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단은 책이니까 독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사회문화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부분 이제 국제 정치론이라든가 이제 외교 정책론 이제 이러한 것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비교 정치론도 아까 어 비교 정치론 같은 경우 비교 행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 똑같이 A 나라와 B 나라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를 겪은 나라들이 어떠한 경제적 어떠한 분단에 의해서 어느 학교는 이제 어느 나라는 조금 후진국이 되고 어느 나라는 조금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때 정치 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비교 정치론이고 이 안보론 같은 거 이러한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안보 외교 이런 쪽으로 좀 드러나는 거고요. 정치외교학과 결국에는 이제 자국의 이익을 일단 어떻게 하면 우선시할 수 있을까 조금 어, 그런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님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역사로 따지면 이제 서해의 단판 위기라든가 이제 그러한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 이러한 나라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제 과학이 아닌 이제 외교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문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법학과입니다. 법학과는 이제 최근에 있는 이제 법대가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법대가 이제 대부분 이제 로스쿨 시험 보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졸업부 진출은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쪽이 되겠고 법대. 당연히 법학과 가려면 법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법적 소양을 갖추는 인재를 양성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법. 이 확률과 통계가 왜 나올까요? 확률과 통계. 이 법학과도 사회계열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학과를 최근에는 없어요. 최근에는 없는데 근데 법학과가 이제 숙대나 이런 데 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 판례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었어요. 판례. 그러니까 똑같은 쟁점 사항을 두고 최근에 이제 한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불리 이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제 그 채널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판례는 이랬는데 오늘날의 판례는 이렇다.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통계 조사를 하거나 이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과 통계 이제 이런 내용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법학과 가는 친구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이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죠. 기본권.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권, 국민의 이제 알 권리와 관련돼서 이제 충돌되는 개념이 좀 있잖아요. 알 권리와 관련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 대표적인 이 드라마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좀 있을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먼저냐. 이제 피의 사실 공표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탐구를 했던 게 좀 기억나요. 이 피의 사실 공표법이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문의만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한 아이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근데 법학과 이런 거보다는 일단 확률과 통계 이런 쪽을 좀 우선시한다. 여기 나와 있는 과목은 제가 얘기를 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각 시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그런 자문을 얻어갖고 이렇게 만든 자료예요. 음,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투표소의 확률 추출 이거 아이들이 가끔가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평균 이런 얘기 이제 확률과 통계 시간에 많이 들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법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